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캠트로닉스 한번 봅시다. 네, 제가 요즘 유리기판을 많이 보고 있는데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인데 피롭틱스를 많이 밀었는데 이제 가는 것은 캠트로닉스가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연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목표 가격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기술력과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중점으로 해서 캠트로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지금 시가총액 5,336억, 5천억짜리니까 결국 그 다음에는 7천억이 이제 목표죠. 7천억이 목표. 여기서 이제 25%, 그 다음에 이제 1조까지 한번 뚫어보는 그런 상황인데, 1조는 이제 시장이 아주 많이 올라가거나 최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천억이 목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실리고 주가가 2만원에서 34,800원까지 올라가는데, 5만원까지 일단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총 7천억의 목표 가격은 5만원. 이렇게 보고 동사의 작업을 하고 좀 중단기적으로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수급치 한번 봅시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제 37만 주를 샀죠.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까지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이 종목의 주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4월만 해서 팔고 5월에는 거의 건들지 않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는 외국인 수급으로 봐야 돼서 일단은 어느 한쪽 외국인만 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개인들이 최근에 땡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시 동사에 대해서는 B뿔 정도의 수급이다. 트리플 B뿔 정도의 수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분만 더 오른다면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동사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 동사는 전자 사업 부분 53.3%, OLED 관련된 뭔가 화학 소재 같은 거, 다음에 화학 부품 소재들, 우리 PR, 그렇죠? PR 우리 포토공정에 들어가는 EUV 포토공정에 들어가는 원료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런 모습. 다음 태양광산업은 거의 적은데 전자사업부, OLED 관련 것과 화학사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씩 좀 두들겨 봅시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화학계열 사업과 전자계열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화학이 46.6, 전자가 53.3. 화학과 전자가 반반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화학계열은 케미컬과 디스플레이로 구분되며 전자 사업은 무성충전, 전장, 전자 부품으로 구별이 되고 있다. 화학은 케미컬과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거, 케미컬은 EUV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원료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제품. 전자계에는 무선 충전, 전장, 전자부품 아주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케미컬 사업부를 한번 봅시다. 반도체 포토 공정용 소재를 구성하는 원재료 PGMEA라는데 PGMEA를 합성 및 전자하여 페인트 및 도료에 들어가는 공업용 케미칼 및 전자용 케미칼 소재를 수입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동진세미켄, 동호화인텍, 듀폰, LG화학, 삼성 SDI다. 포토 공정용 소재 PGMEA, 이게 포토 공정용 EUV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본 PR 어떤 그림을 막 그리는데 여기에 뭔가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를 제공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이 PGMEA란 뭐냐, PGMEA란 뭐냐,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GMEA란 뭐냐, PGMEA란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다시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의 줄임말이다. 극자에서는 EUV의 노광 공정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PGMEA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는데 최종 메모리의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노미터 다지의 초미세 퍼터를 구현하기 위한 극자에서 EUV 노광 공정에 적합한 포토레지스트 PR에 적용되는 친환경 초고순도 소재인 PGME를 고객사와 품질 테스트 중에 있다. 이르면 하반기 테스트를 통과하면 내년 본격 납품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PR 세정 공정에 쓰이는 소재인 PGMEA를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의 최종 테스트를 중행 중인 것으로 매출은 내년부터 기대가 되고 있다. PR 세정공용에 쓰이는 소재인 BGMEA. 네. 뭔가를 막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지우거나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화학 제품이다. 품질 테스트 중인 소재의 BGMEA는 화학 사업에서 타 기업의 상품을 단순 유통하는 것을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수익성 높은 아이템으로 내재화시켰다는 거죠. 원래는 단순히 수입에다 팔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단순 유통하던 것을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BGMEA를 새롭게 내재화시키면서 부가가치를 올렸다는 거죠. EUV 포토레지스트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BGMEA라는 제품이다. BGMEA는 반도체 노광 공정 EUV에 활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이다. PR을 이루고 포토레지스트를 이루는 제품의 7-80%가 BGMEA로 되어 있다. 이걸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 캠트로닉스가 개발한 BGMEA는 극한에 가까운 EUV PR 결함을 제어하는 데 유리한 BGMEA로 99.999% 순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초고순도를 구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BGMEA의 순도가 99.99% 5자리네, 그렇죠? 5넘버. 향후 신규 식각 매출 증가와 화학사업 저수익 소재를 정리하고 반도체 웨이퍼 PR이나 세정에 들어가는 소재로 관련 매출을 바뀌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스위칭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BGMEA다. 예, 역시 노광강조 EUV에 들어가는 고급 제품 원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동사의 디스플레이 사업.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뭐가 들어가냐? 리지드 OLED, 하이브리드 OLED를 얇게 깎는 식각 공정, 디스플레이 일부 영역에 홀을 내는 HIA 공정 등 글래스 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기판, 특히 리지드 OLED와 하이브리드 OLED를 얇게 깎는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뭔가를 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레이저로 구멍을 뚫다든지 이런 정교한 작업을 하는 글래스 가공 영업, 기판 가공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기판 사업부, 유리기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최근엔 글래스 패키지형 TGV를 개발을 했다. 그렇죠? 뚜루 글래스 비아.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네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되겠다. 세 번째, 이제 전자사업부가 아까 있다 그랬죠. 전자사업부는 무선 충전 사업이 있다. 스마트폰, 에어로빅이 차량 등에 들어가는 무선 전송용 송신부 TX이고 수신부 RX 및 NFC의 부품과 완제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NFC, MST, 무선 충전 모듈과 같이 제공되는 전자파 차폐 기능을 지닌 차폐용 시트 소재를 자체 개발해서 또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또 동사는 전장사업도 하고 있네요. 전기차 유무선 충전 부품 및 세트와 CGW 등 핵심 차량 제어 장치 VTX, 자율주행 통신 기술 VTX죠. 다음에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등 자율주행 관련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네요. VTX는 Vehicle to Everything 통신 기술은 자율주행 및 커넥티카 환경에서 핵심 기술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지속적으로 상호 통신하면서 교통정보, 차량 여건, 추돌 가능성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돕는 그런 기술이 VTX죠. 네. SVM은 차량 전후방 좌우에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고 수집된 이미지를 연결하여 차량 주변에 사각지역이 없이 360도 영상을 나타내면서 도로 운행 시 혹은 주차 시 추돌을 예방하는 기술, 그것이 SVM인데 여기에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GS 커넥트와 KG 모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부품 사업을 하고 있죠. 전자부품 사업은 TV를 비롯해서 모니터,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전자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EUV에 들어간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간 원래 BGMEA 공정과 뚜루 글래스 비아, 결국 유리기판과
지금 얘들이 OLED에 들어가는 이 기판에 이제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주고 세밀한 구멍을 뚫어주고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유리 기판을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리 기판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좋은 점을 주고 있다. 유리기판 시장 이 두 가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태블릿에 하이브리드 OLED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OLED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TG 띵 글래스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OLED와 TG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동사가 지금 밥을 먹고 사는 핵심 영역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PGMEA와 하이브리드 OLED의 적용으로 TG, 띵 글래스를 다루고 가공하는 동사의 제품, 기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IT 기기의 하이브리드 OLED 적용에 따른 동사의 띵 글래스 사업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동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태블릿 및 노트북 등 IT 기기에 하이브리드 OLED를 적용함에 따라서 띵 글래스 사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4년 상반기 두 개의 종류의 11인치와 12.9인치의 아이패드 모델에 OLED 패널을 탑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 모델의 OLED 패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400만 대분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1인치와 12.2인치 두 개 모델량으로 약 400만 대 수준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에 LG 디스플레이는 11인치와 12.9인치 아이패드에 패널을 납품하고 있죠. 양사 모델 6세대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OLED는 이제 하이브리드 OLED가 뭔가 이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프로 11이 2024년에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OLED 기술이 적용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드에 적용될 OLED는 하이브리드 OLED 패널이라고 앞에서 방금 저희가 강조를 했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OLED는 뭐냐? 기존의 리지드 OLED와 플렉서블 OLED를 혼합한 상태이다. 혼합된 상태. 그래서 하이브리드 OLED는 리지드 OLED와 플렉서블 OLED가 혼합된 상태이다. 하이브리드 OLED는 리지드 OLED와 같이 유리 기판 위에 폴리이미드 기판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리지드 OLED와 같이 하이브리드 OLED는 기판을 무엇이냐 유리 기판 위에 폴리이미드 기판을 올려서 사용하고 있다. 유리 기판 위에 폴리이미드 기판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거죠. 그 위에 TFT 틴 필름 트랜지스터와 유기 발광증 EML 레이어를 형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리지드 OLED는 유리 봉지층을 또 사용을 합니다. 반면 플렉스 OLED는 방막 봉지층을 형성하는데 리지드 OLED와 플렉서블 OLED가 유리 봉지층과 기판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유리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플렉서블 OLED의 단점인 일정 크기 이상에서 우그러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동시에 유리 봉지 대신 방막 봉지를 사용해서 플렉스 OLED의 장점인 방막 구형이 가능하다. 기판은 유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방막 봉지를 사용해서 플렉서블 OLED의 장점인 아주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다 차용해서 만드는 게 하이브리드 OLED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OLED는 리지드 OLED 잘 굽혀지지 않고 딱딱한 게 리지드죠. 그다음 플렉서블은 잘 굽혀지는 OLED인데 첫 번째로 딱딱한 리지드 OLED는 글래스 기판을 사용하죠. 가장 밑판엔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는 글래스 기판을 깔고 TFT 레이어를 깔고 발광층을 깔고 위에 글래스로 덮는 거죠. 이게 이제 리지드 OLED다. 리지드 OLED는 글래스가 많이 사용되죠. 네, 이 기술. 플렉서블 OLED는 밑에 기판에는 폴리이미드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유기 기판을 사용하고 TFT 레이어층과 이미팅 발광층은 똑같은데 위에는 띤 필름으로 이제 덮는 거죠. 네, 필름으로 덮는 거. 그래서 아주 얇게 만든 거죠. 그러면 글래스보다는 띤 필름이니까 훨씬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OLED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래스 기판을 사용하고 그 위에다 폴리이미드 기판을 얹고
TFT 레이어와 에미팅 레이어를 넣고 그 다음 위에는 필름으로 덮는다. 이렇게 만든 게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이 그리기 쉽고 여러 가지에 사용하기 편한 글래스 기판을 깔면은 열 평창도 적어지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죠. 그리고 방막을 만들어서 띤 필름으로 덮는 거. 여기에 폴리이미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을 사용해서 또 살짝 구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게 하이브리드 OLED인데 이게 이제 아이패드에 11인치와 12.9인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동사는 이 하이브리드 OLED에 대체 뭘 제공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OLED가 동사 수의 핵심인데 캠트로닉스는 그간 리지드 OLED 제조에게 시가객을 사용하여 유리 기판을 얇게 만들어주는 띵 클래스 공정을 담당했다. 동사는 리지드 OLED 제조에서 시가객을 사용하여 유리 기판을 아주 얇게 만들어주는 띵 클래스 공정을 담당을 했다. 유리 기판의 시가객을 사용해서 여기다 이제 증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을 담당했다. 플렉서블 OLED는 유리 기판과 유리 봉준을 사용하지 않아서 동사의 띵 글래스 공정이 필요 없으나 하이브리드 OLED는 유리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띵 글래스 공정에서 패널을 슬림화를 구현하는데 동사의 제품 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품이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하이브리드 OLED의 TG 띵 글래스 공정에 단독으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리지드 OLED에서 띵 글래스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OLED 띵 글래스 기술을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캠트로닉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리지드 OLED 띵 글래스 분량도 캠트로닉스로 대부분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분량이 아니라 물량이. 2024년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패드형 하이브리드 OLED 공급에 이미 확정됨에 따라서 동사의 띵 글래스 유리 기판을 시가객을 사용해서 여기에 증착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품, 이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동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화학 제품이 동사가 하이브리드 OLED를 사용하면서 상대방 기업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포기를 했는데 동사는 포기하지 않고 기술력을 올려가면서 아이패드의 수혜주가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첫 번째 핵심이죠. 이처럼 OLED 시장의 핵심은 삼성이 아니라 이제 애플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애플이 고급화를 놔두고 가격을 올리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의 최신형부터 계속 이제 OLED 시장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2200만 대에서 2700만 대 BOE 8세대 OLED 라인에 또 BOE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하이리드는 지금 6세대인데 향후에는 이제 8세대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세대 하이브리드 OLED형 신공장은 고객사 캐파 규모에 맞춰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태블릿 하이브리드 OLED는 2024년 800만 대 수준에서 8세대 공급 증가를 해서 2027년은 2280만 대. 전체 태블릿형 OLE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66.4에서 27년 8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노트북도 하이브리드 OLED가 사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 비중이 55.3%까지 2350만 대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IT형 하이브리드 OLED 시장 확대에 따라서 동사의 띵 글래스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사의 첫 번째 매력은 띵 글래스. 동사가 유리기판에 사용돼서 유리기판에 뭔가 식각을 해서 증착을 해야 되는데 OLED에 여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애플이 하이브리드 OLED를 들고 나왔다. 하이브리드 OLED는 유리기판 리지드 OLED와 플렉서블 OLED, 폴리이미드를 사용한 기판을 두 개를 장점을 다 섞어서 만든 OLED인데 향후에 동사의 유리기판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수혜가 전망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에서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다. 아까는 이제 태블릿과 노트북 시장에서의 유리기판이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다. 이 개화 수혜에 우리 캠트로닉스가 떡 버티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개화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핵심이죠.
2.5D와 3D 패키지의 HBM과 로직의 인아웃 단자의 범프 수가 많아 서브스트레이트 가장 밑판에 있는 메인 기판에 그를 대응하는 패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입출력 단자 수가 많거나서 이것을 서브스트레이트의 패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기판에 매주 여기에 HBM을 올리고 여기에 CPU와 GPU를 올리고 여기에 이제 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 바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6이 여기 안 돼서 이제 단점이 발생을 하는데 고성능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입출력 단자의 밀도가 약 2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고성능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입출력 단자의 밀도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인터포저라는 기판을 웨이퍼 공정을 통해서 HBM과 로직 칩을 대응할 수 있는 패드와 금속 배선을 만들어서 HBM과 로직 칩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인터포저 기판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CPU와 GPU가 로직 기판에 들어가고 베이직 다이에 HBM을 만드는데 이것을 이 패키지 기판에 붙여야 되죠. 그런데 바로 붙일 수가 없다. 이 안에 다양한 입출력 단자와 여기 입출력 단자의 밀도가 안 맞기 때문에 뭔가 컨플릭이 생긴다. 이 컨플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기판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인터포저라는 거다. 인터포저도 일종의 기판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위에 HBM과 로직 비메모리를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 PCB 기판에 붙여야 되는데 그 기판에 잘 붙일 수 있는 뭔가 여기에 회로 패턴을 매겨서 이것과 이것을 접합하기에 편리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인터포저다. 이 인터포저를 만들었다는 거죠. 즉 인터포저는 하나의 연결과 다른 연결 사이에 전기 인터페이스 라우팅으로 사용되는 기판이다. 인터포저는 TSV로 다시 서브스트레이트에 직접 연결을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럼 인터포저 기판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선 같은 것들을 다 회로 기판을 새겨가지고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PCB에 붙여야 되는데 이 붙이는데 TGV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뚜루 글래스비아, 네, 이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에 사용되는 그러한 제품이 바로 누구 거냐? 우리 캠트로닉스 거란 거죠. 따라서 이 인터포저는 TSV로 다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 PCB 기판에 붙여야 되는데 인터포저의 종류는 실리콘 기판과 유기 기판 2개, 오르가닉 기판 2개를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인터포저 기판을 실리콘 기판으로 사용되는 경우 기존 공정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 가능하고 높은 배선 밀도, 전기적 성능 등 장점이 무척 많다는 거죠. 실리콘으로 만들면. 하지만 제한된 웨이퍼 크기, TGV의 복잡한 공정, 높은 제조 비용의 단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기판은. 반면 유기기판 인터포저는 고분자와 구리배선으로 구성된 RDLP 지배층으로 이루어진 인터포저인데 유기기판 인터포저는 TSV와 같은 복잡한 공정이 없고 실리콘이 아니기 때문에 뚫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격도 실리콘 인터포저의 10분의 1로 저렴하다. 패널 크기로도 패키지 공정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리콘 인터포저에 비해서 낮은 배선 밀도를 보이고 실리콘 칩과 열팽창 개수가 차이가 크며 래피지 현상, 후그러지는 거죠. 뒤틀림 현상 등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실리콘 기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서 HBM이 비싼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HBM을 붙이고 여기다 로직 기판을 붙이고 이것을 PCB 기판에 붙여야 되는데 바로 붙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을 잘 붙일 수 있는 인터포저라는 기판을 만든다. 여기에 다양한 배선의 그림을 그리고 패턴을 그리고 이것을 붙이는데 여기에 붙이는 TSV 기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판은 실리콘 기판을 사용한다. 유리 기판의 등장. 최근 실리콘과 유기 소재, 이 실리콘 기판과 유기 기판 소재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유리 기판이죠. 네, 유리 기판이 떠오르고 있다. 이기로 높은 평탄도로 미세 피치 배선 형성이 용이하며
높은 평탄도로 미세 피치 배선 형성이 용이하며 얇게 만들 수 있고 실리콘과 열 팽창 계수가 비슷해서 열 스트레스가 적다. 이게 이제 유리기판의 장점이죠. 뛰어난 촬영성, 낮은 전력 손실, 온도에 따른 변형이 강하며 높은 기계적 강도가 장점이다. 실리콘 인터포저에 비해 제조 원가가 낮으며 유리 웨이퍼 형태뿐만 아니라 패널 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의 장점이다. 또한 유리기판 사용 시 인터포저 없이도 2.5D 3D 패키징을 구현할 수 있으며 MLCC와 같은 수동 소자를 유리기판 안에 실장하는 형태로 기존 패키징 대비 사이즈를 축소시킬 수 있다. 다만 유리기판도 고밀도 다층 구조의 기판 제작에서의 중간 연결 문제와 유리와 구리에 대한 접착력 부족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리기판으로 사용한다면 이 인터포저가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바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동사의 실제 한번 봅시다. 먼저 1분기는 매출 1475억에 영업이익이 125억이 났습니다. 2분기는 145억, 3분기는 163억, 4분기는 96억. 그래서 529억. 작년에 191억밖에 안 됐는데 거의 4배가 올라가는 거죠. 내년은 641억. 올해가 가장 주가가 상승하기에 좋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5배를 주면 7천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는 지금 5,336억 7천억 일자한 목표이다. 5만원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5만원. 네, 동사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충분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PCB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꾸면 인터포저도 필요 없고 이 유리기판을 증착하기 위해서 이것을 깎아내거나 연결하는데 다양한 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정액 같은 것들 다음에 이게 뭔가를 깎아내는 거 습식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동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최근 핫한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주저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면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놓으니까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료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리기판의 핵심인 캠트로닉스를 봤다. 유리기판을 가공하고 필요하는데 다양한 제품이 들어가는데 동사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는 5만원까지 보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리기판의 사용까지 걸쳐보다 보면 캠트로닉스 50%, 피롭틱스 50%, 피롭틱스는 1조, 캠트로닉스는 7천억 이렇게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